태국의 영웅을 키워낸 한국인 감독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 태국인들이 보냅니다. 저 역시도 파니팍 언니와 한마음으로 큰 절을 올리고 싶어요. 폐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파리올림픽. 태국 선수의 금메달에 태국과 한국 모두 감동으로 뭉클해지는 일이 있었죠. 태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2연패, 그리고 파리올림픽의 첫 금메달을 달성한 태국의 태권도 대표 파니팍 선수와 함께한 분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파니팍 선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해왔던 친한 동생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한국분들께 정말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방콕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수파차이입니다. 저와 함께 훈련을 하며 태국의 최초를 써내려가고 있는 파니팍 언니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정말 기쁜데요. 파니팍 언니의 최초에는 최영석 감독님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태국인들을 대신해서 한국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파니팍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태권도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거든요. 저와 파니팍 언니는 어릴 때부터 같은 태권도장에서 함께 운동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거의 모든 일과를 같이 했기 때문에 친한 언니 동생이자 좋은 훈련 파트너이자 또 친구 같은 그런 사이였습니다. 재능은 좀 달랐지만요. 저는 사실 재능을 아주 타고나진 못했어요. 노력파였습니다. 반면에 파니팍 언니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성실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을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연습했어요. 저는 타고난 재능에 성실함까지 갖춘 언니를 보며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요. 방콕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이 아이들을 저희 태권도장에 보내시면서 태국인인 제가 대체 어떻게 태권도를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태국에 태권도장이 많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던데요. 태권도는 분명 좀 생소한 운동이 맞았어요. 최영석 감독님이 태국팀을 맡기 전까지는요. 최 감독님이 태국 대표팀을 맡으시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독님은 우리나라에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과 기술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감독님의 지도 아래 태국 태권도는 빠르게 성장했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국에서 태권도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2004년 올림픽 동메달, 2008년 올림픽 은메달, 그리고 2010년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놀라운 성적이 연일 보도되며 태국 전역에 태권도가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예의범절을 잘 배울 수 있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태국의 상류층 아이들이 많이 시작했죠. 그리고 최근까지 사그러들지 않는 태권도 열기의 중심에 파니팍 언니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가대표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대표가 아니기에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안쓰러운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언니는 매일 8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았어요. 체중 감량도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언니가 살이 찌는 타입은 아닌데 키가 워낙 큰 탓에 49kg급을 뛰기 위해 체중 관리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 감독님이 계셨기에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감독이라 의사소통도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감독님은 열정적으로 태국어를 배우셨고 우리 문화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죠.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좀 무섭기도 했어요. 타이거 최라는 별명은 우리가 지어드렸는데 잘 어울리지 않나요? 훈련할 때 호랑이처럼 무서우셔서 그렇게 지어드렸지만 저희는 다 알고 있었어요. 혼을 내는 건 역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정이 있기에 혼을 내시는 것이라는 걸요. 또 저희가 힘들어할 때면 항상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특히 감독님은 기본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본 동작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죠. 언니는 그런 감독님의 지도 방식을 100% 신뢰했어요. 감독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늘 말했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누군가는 저희의 훈련 현장을 보고 애들을 왜 저렇게 자냐며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감독님의 훈련은 정말 혹독했으니까요. 저희는 하루에 8시간 이상 고강도 훈련을 받았고 사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달리기로 시작해서 3시간 동안 기본기 훈련을 하고 매일 발차기 1000개는 기본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체력 훈련과 스파링이 기다리고 있죠. 저녁까지 쉬는 시간 없이 계속되는 훈련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훈련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파니팍 언니는 그 훈련을 정말 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런 체력은 저희의 든든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 감독님은 기술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태권도의 정신, 예의, 인내, 끈기 같은 가치들도 함께 가르치셨죠. 실력이 뛰어나도 품성이 나쁘면 절대 선수로 뽑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도 함께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태권도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힘들고 피곤하면 핑계를 대고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버티고 될 때까지 두들기는 자세를 배웠기에 저는 지금 태권도 도장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항상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선수가 TV에 나와서 감독님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거예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저희 팀 전체가 멍했어요. 파니팍 언니는 특히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이럴 리가 없어. 감독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계속 말했죠. 감독님의 엄격한 훈련 방식을 소화해내며 감독님이 엄한 분이라는 건 다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엄한 것과 폭력은 전혀 다르죠. 감독님은 항상 우리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셨고 정신적인 강인함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폭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해프닝이겠지 하고 넘겼는데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감독님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사람들은 감독님의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저희 팀 분위기도 엉망이 됐어요.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매일 불안에 떨어야 했죠. 그때 파니팍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말해야 해. 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죠. 처음에는 다들 망설였어요. 혹시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언니의 단호한 태도에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기자회견장에서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영석 감독님은 우리의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입니다. 감독님께서 우리를 폭행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감독님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셨고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 말했어요. 감독님의 훈련은 힘들지만 그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태국 국민들도 우리의 말을 믿어주기 시작했고 감독님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당시 폭행을 주장했던 선수의 거짓말이 밝혀진 거죠. 알고 보니 이전 감독님이 최영석 감독님을 음해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대요. 그 사실이 밝혀지자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었어요. 태국 국민들은 감독님께 미안해하며 더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TV에서는 감독님의 업적과 우리 팀의 성과를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영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팀은 더 단단해졌어요.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졌거든요. 파니팍 언니는 그때 감독님께 우리가 감독님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감독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감독님도 이 일을 계기로 더 따뜻해지셨어요. 여전히 엄격하셨지만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서 더 큰 애정을 느낄 수 있었죠. 너희들 덕분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었다.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을 때 우리도 같이 울었어요. 이 사건 이후로 태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파니팍 언니는 이 일을 겪은 후 더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금메달로 보답해야 해. 라면서 더 열심히 훈련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최영석 감독님, 파니팍 언니, 그리고 우리 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죠. 그리고 이런 역경을 이겨낸 걸 축하라도 하듯 파니팍 언니는 2015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로 최 감독님과 태국 국민들 모두에게 보답했습니다. 저희는 올림픽 메달 자체도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 너무나 기뻤는데요. 최 감독님과 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메달의 기쁨은 잠시고 다음 올림픽을 대비해야 한다고 했죠. 언감생심, 꿈에서도 보지 못한 금메달이 목표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게 가능할지는 대표팀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언니의 실력을 의심한 건 아닌데 워낙 꿈같은 이야기니까요. 또 운도 따라줘야 하고요. 주변에 의심 섞인 눈초리의 언니는 금메달을 향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고 더 열심히 훈련했고 마침내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태국 태권도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었어요. 저는 2016년 이후 국가대표의 꿈을 접고 사범의 길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언니의 가장 큰 응원자였고 매일 아침 언니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금메달을 딴 기분이었어요. 준비 과정을 가까이서 봤기에 더 간절히 응원했던 것 같네요. 체중 감량으로 고생하는 걸 옆에서 고스란히 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도 훈련은 더 열심히 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죠. 도쿄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저도 언니와 함께 울었어요. 13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금메달 이후 언니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부상 때문에 은퇴를 고민하게 된 거죠. 언니가 저에게 처음 은퇴 얘기를 꺼냈을 때 정말 놀랐는데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태국 언론들은 앞다투어 다음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몰아붙였는데 언니가 여기에 좀 지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석 감독님이 나서셨어요. 감독님은 언니를 따로 불러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 이야기들은 언니와 감독님만의 비밀이라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로 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언론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아주 처음에 태권도를 시작했던 그때처럼 밝은 얼굴로 다시 경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언니의 훈련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부상 관리에도 신경 쓰면서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았죠. 파리올림픽이 다가오면서 언니는 점점 더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이번엔 꼭 2연패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언니의 눈빛은 정말 든든해 보였죠. 저는 언니가 훈련할 때마다 할 수 있어, 언니. 라고 응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죠.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재생됩니다. 태국의 태권도인으로서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파리올림픽 태권도 여자 49kg급 결승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는데 다들 보셨을까요? 파니팍 언니의 상대는 중국의 우수한 선수 거칭이었는데요. 1라운드에 갑자기 거칭이 빠른 발차기로 언니의 몸통을 가격하고 2점을 먼저 내줄 땐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파니팍 언니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죠. 이게 바로 최 감독님이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멘탈, 정신력.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빠른 몸놀림으로 거리를 좁히더니 정확한 돌려차기로 거칭의 머리를 가격했어요. 3점을 만회하며 역전에 성공했죠. 2라운드에서는 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고 두 선수 모두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듯한 집중력을 보여줬기에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라운드 마지막 승부의 순간이 다가왔을 땐 저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점수는 6대6으로 팽팽했죠. 남은 시간 30초 언니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어요. TV 화면 속에서 최영석 감독님이 언니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종료 10초 전 언니가 갑자기 회전을 하더니 완벽한 타이밍에 머리 부위를 가격했어요.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점수판에 3점이 올라갔어요. 9대6.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고 파니팍 언니의 올림픽 2연패가 확정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어요. 언니 해냈어. 정말 해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13년 동안 함께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콕 주택가가 다 함성으로 물들었어요. 술집에서 중계를 보던 사람들도 집에서 보던 사람들도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파니팍 언니가 최영석 감독님을 향해 달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언니의 이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태국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석 감독님은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얼른 언니를 일으키려 하셨지만 언니는 한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언니의 어깨가 흐느끼듯 떨리는 게 보였어요. 감독님도 결국 눈물을 보이셨죠. 이 순간 모든 태국인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니팍 언니의 가족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제가 가장 많이 운 사람 5손가락 안에 꼽힐 것 같긴 해요. 언니가 큰 절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언니를 이끌어주신 감독님에 대한 감사함,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태국 태권도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대한 존경심. 그 모든 감정이 언니의 큰 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에서 언니는 감독님은 저에게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인생의 스승이자 또 다른 아버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모두 감독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감독님께 가장 높은 존경을 표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단순한 감독님이 아니라 인생의 나침반을 제시해주신 제게도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다. 최영석 감독님은 오늘의 영광은 판입학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나는 그저 옆에서 조금 도왔을 뿐이다. 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모든 걸 쏟아부은 분이란 걸 알기에 저는 감독님의 겸손함 그리고 판입학 언니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주고 싶은 감독님의 배려심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감동받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이 장면을 본 많은 사람들이 SNS에 감동의 글을 올렸어요. 판입학이 보여준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라는 글들이 넘쳐났죠. 저 역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판입학 언니와 최영석 감독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키워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이제 판입학 언니는 태국 태권도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하지만 저에게 언니는 여전히 13년 전 그 열정 넘치던 소녀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언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저도 언니처럼 제 제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스승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판입학 언니의 성공은 태국 태권도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언니의 두 번째 금메달 이후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기하급수로 많아졌어요. 제 도장에도 지금 며칠새 몰려든 상담 문의가 엄청납니다. 상담을 오면 다들 판입학 언니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언니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태국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은 방콕에만 600개가 넘는 태권도장이 있는데 무에타이를 뛰어넘을 기세입니다. 저는 무에타이를 뛰어넘을 거라 확신해요. 앞으로도 우리 태국 태권도는 계속 발전할 거니까요. 최영석 감독님과 판입학 언니가 보여준 투지와 열정을 이어받아 저도 제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전하고 싶어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교류의 도구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고 부모님 역시 한국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 도장 학생들은 태권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해요. 저도 덩달아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답니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를 하며 익히는 한국어 외에도 짧은 문장 정도는 다들 한국어로 이야기할 줄 알거든요. 또 최근에는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들이 태국으로 많이 오고 계세요.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태권도 정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때로는 한국 도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끼리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들이 양국의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게다가 태국 정부에서도 태권도 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체육 수업에 태권도를 정식 과목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태권도를 접하게 될 거라 태권도 사범으로서 제 역할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태국의 새로운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어요. 태권도 외에는 무에타이와 나란히 한 축을 이룰 다른 스포츠를 찾기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제 도장에서 훈련한 학생이 올림픽에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판입학 언니처럼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오는 제자를 보고 싶어요. 그날이 온다면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죠? 태국 태권도의 미래를 이야기하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만큼 가능성도 크고 할 일도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정말 멋진 여정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최영석 감독님, 판입학 언니, 그리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태국 사람들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태권도는 이제 태국과 한국을 잇는 강력한 다리가 되었어요. 이 다리를 통해 두 나라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질 거예요. 저는 이 아름다운 변화의 한가운데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며 태국 태권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태국의 영웅을 만들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모두 태국의 태권도를 응원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이 드높아지는 최근 우리가 이렇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는데 가장 큰 희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분들께 아직까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참혹한 90대 할아버지의 집이라며 퍼진 글이 국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 공간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온 90대 노인이 있다 전해진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70여 년 전 발발된 한국전쟁에 직접 자원에 참전했던 김영길 참전용사였는데요. 하지만 정전 후 뼈저린 가난 속에 살아야 했던 노인은 자신이 쉴 공간조차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 피부암이란 병까지 앓고 있으며 무더운 여름 씻기가 힘든 화장실로 인해 보일러실에서 물을 받아 세수를 하고 한 달에 2번 오는 목욕차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정전 후 71년이 된 지금 처음으로 그에게 기적이란 것이 찾아옵니다. 참전 용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국내 기업이 망설임 없이 지원을 결정한 것인데요. 피부암을 앓고 있는 참전 용사에게 가장 시급한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고 씻기조차 힘들었던 화장실은 현재 평범한 화장실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간절했던 소망이 이제 이뤄진 것입니다. 참전 용사는 현재 이 상황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한국인들의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는데요. 인프레쉬, 이곳은 현재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곳은 작년 부산에서 논란이 된 생활고로 8만 원어치의 식료품 절도를 저지른 참전용사를 위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지원한 주인공이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상당의 식사 상품권 제공, 10,000km가 떨어진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리를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인프레쉬가 이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평범한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프레쉬는 후원 창구를 열어달라는 많은 요청에 최근 후원 티셔츠와 볼캡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 라는 문구를 새긴 티셔츠와 함께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과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 용사분들께 후원되고 구매한 모든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쉬는 365일이 국경일인 듯 지금도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며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영웅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영웅분들이 많은 만큼 이번 협업을 맞이하여 보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저장소 채널을 통해 참전 용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